생활 편의시설들이 모여있는 곳까진 자차 기준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주변으로 축사나 고압선 등 혐오시설이 없음은 물론이고 마을에 텃세와 발전기금도 없습니다. 도심과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 주말 세컨하우스 용도로 생각하고 계셨다면 무척이나 좋을 듯하며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으로 취득이 가능하니 영상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그리고 땅땅정보통은 모든 영상 속 물건의 주소를 기재하고 있으니 뒤편에 나오는 상세한 정보를 담은 영상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이 위치한 작은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 내부엔 외지인 분들도 거주를 하고 계시며 지금까지도 꾸준히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토지 시세 자체가 타 지역군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보니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오늘의 집입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정말 좋은 상태임이 틀림없죠? 주변으로 소재한 주택들도 우중충한 느낌의 집들이 아닌 밝고 깨끗한 느낌을 주고 있고 오늘의 집은 그 중에서도 아주 돋보이고 있습니다. 영상 속 내용을 잘 봐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조사한 내용들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뒤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집으로 이동하는 도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건지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두 곳이 있으며 어디로 들어가셔도 집 앞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을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으며 포장 상태도 무척이나 좋은 편으로 차량을 통한 접근성은 다른 곳과 비교해 절대 떨어지는 수준은 아닌 듯합니다. 우선 제가 설명드릴 출입로는 차량으로 이동하시기에 가장 편한 도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건물 방면으로 우회전하신 뒤 계속 직진하시면 오늘의 집이 위치하고 있고요.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는 국유지 정식도로는 아니지만 마을 분들이 모두 이용하시는 현황도로로서 도로를 막는 등의 행위는 할 수가 없는 상태니 그 부분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시골 마을과 비교해서 본다면 이 마을 내부에는 빈집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닌 듯 했습니다. 22년에도 주택 거래가 있었으며 마을 분들과 이야기해보니 실거래가가 등록되지 않은 거래 내역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텃세를 부리는 사람이나 마을 발전기금 등이 별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지인 분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선택이 가능한 곳으로 보여지며 도심지와 접근성이 가깝다는 것 또한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집으로 조금 더 빨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차량을 통해 마당까지 이동이 가능한 상태고 집 앞으로 가로등도 있으니 야간 통행 시에도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주택에 녹색 대문이 설치되어 있고 대문이 큰 편이니 차량 통행도 무척이나 수월한 편입니다. 대문이 설치된 곳에서부터 오늘의 집 대지 경계면이 시작되고 대지의 면적은 357제곱미터 108평이고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척이나 넓은 마당 공간이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식재된 조경수도 그리 크지 않으니 관리하시기도 쉬울 것으로 생각되고요. 주택과 제시외 건물을 합산한 면적은 112.03제곱미터 34평으로 보시면 되고 주택은 현재 2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공 영상으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바로 옆으로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진 주차시설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의 순수 면적은 83.61제곱미터 25평이 되겠습니다. 1층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은 편이며 2층은 7평 정도의 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남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옆으로 위치한 도로변에서 주택을 둘러보실 수 있고요. 지대 차이가 나고 있고 경계면을 따라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유류 보일러를 사용하며 주택 뒤로 추가적으로 설치된 주방 공간에 LPG 가스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뒤편으로 담벼락이 세워져 있으니 대지 경계면을 침범받는 일은 없으며 위성지도를 통해 확인해 보더라도 본 건물이 다른 토지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니 어느 정도 수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신흥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주택 내부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대항력은 전혀 없는 상태로 별도로 신경 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펜스 너머 주택 앞마당을 보시면 대지 면적을 무척 잘 활용해 주택이 건축된 상태로서 앞마당 활용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 사이로 간격이 넓은 편이라 햇살을 막는 건물 또한 없으니 이보다 좋을 순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택의 구조는 조적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수리는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내용에 대해서 감정평가서에 적힌 내용이 부족하다 생각되어 마을분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현재 살고 계신 분은 임차인분이 맞으며 주인분은 다른 곳에 거주하고 계신다 전해 들었고요. 실제 살고 계신 분의 성함은 다들 모르고 계셨지만 전입세대 열람 결과 등록된 분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대항력은 없는 상태라 별도로 생각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마당으로 텃밭 공간이 무척이나 매력적인 주택이며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주택들의 상태도 그리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마을분들이 상당히 환영해 주시는 분위기로 보여지니 물건지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께선 임장을 통해 물건을 살펴보신 뒤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토지나 주택 또한 저렴한 편이니 이번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을 구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의 집이 전부 다 좋을 순 없습니다. 조금 아쉬운 편으로는 주변으로 축사나 고압선 등 혐오시설은 없지만 과수원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 여름철 벌레나 농약 등에 자주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다가오는 듯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집의 경우 경매로 진행 중에 있다 보니 현장 임장이나 땅땅정보통이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에 맞게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항공으로 조금 더 높이 올라가 대지 경계면과 주변 환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지의 경계면이고요. 대지의 면적은 357제곱미터 108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 옆으로 위치한 도로의 경우 북동측과 남동측으로 접하고 있으며 북동측 방면이 앞서 설명드린 차량으로 진입 가능한 도로가 되며 남동측으로 접한 도로는 사실 이용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곳 모두 2m에서 3m 폭의 도로를 유지하며 모두 현황상 도로로서 마을분들이 모두 이용하시는 도로이기 때문에 누군가 막는 등의 행위는 하지 못하니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지 위로 표시되는 노란색 네모박스가 주택의 경계면이고요. 주택의 면적은 83.61제곱미터 25평 정도가 되고요. 조적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 허가 여부를 알 수 없는 건축물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주택의 면적은 저 건축물 또한 포함된 면적입니다. 그리고 집 옆으로 주차시설과 조그마한 창고가 보이고 있고요. 주택의 뒤편으로 주방 공간으로 추정되는 제시외 건물이 있습니다. 모두 판넬조의 함석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일러 기계가 설치된 공간은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슬레이트의 면적이 무척이나 작기 때문에 철거에 대한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시면 거실 창문 기준 남동향으로 되어 있으며 앞마당을 넓게 확보해 둔 상태라 주택과 주택 사이 간격이 넓은 편이고 그로 인해 햇살은 무척이나 잘 들어오는 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곳은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신흥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프라 시설이 밀집된 곳까지 자차 기준 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고 국도와 고속도로 통행성도 무척이나 좋은 편입니다. 마을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않으며 외지인 분들도 많이 들어와 거주하고 계시기에 외지분들이 들어와서 거주하신다고 터세를 부리거나 돈을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뒤편에 공개되는 주소를 보시고 실제로 임장을 가보시더라도 마을의 분위기는 좋은 편이니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 임장을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 주변으론 문경, 예천, 안동, 의성, 군위, 상주 등이 있고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상주시청까진 자차 기준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고 문경시청까진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주보단 문경에 조금 더 가까운 곳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시켜 볼까요? 물건지 주변으로 오시면 국도를 통한 이동성도 좋은 편이고 아래편 북상주 IC와 위편 점촌 함창 IC가 있어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기에도 무척이나 좋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 인프라 시설이 다소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차 기준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함창읍사무소 방면을 이용하셔야 하며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이 위치한 마을이고요. 주변으론 농경지와 임야, 단독주택과 과수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며 축사나 고압선 등 혐오시설이 없어 거주하시기엔 정말로 좋고 집 주변으로 묘지도 보이지 않으니 그 또한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집 옆으로 과수원 등이 있다는 점은 개인별로 생각하시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현장 방문을 통해 상세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곳이 함께 여행한 오늘의 집이고요. 위성지도상의 오류로 인해 서측으로 조금 밀려있는 모습이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대지 경계를 따라 펜스를 설치해 두신 상태로 경계 확인은 쉬운 편입니다. 경계면의 경우 앞서 항공 영상을 통해 설명해드린 상태 그대로이며 다른 집이 대지를 침범하거나 물건지 위로 설치된 주택이 다른 토지를 침범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상세한 물건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540 소재지는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신흥리 606-3번지 물건 종류는 대지 감정 가격은 2,499만원에 평가됐지만 현재 1,700만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격도 그리 나쁘진 않지만 주택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유찰을 기다려보시는 편도 좋아 보이며 그냥 기다리시기보단 주택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 지금 가격에서 한 번 더 유찰된다면 1,200만원에 진행되며 주변 주택 거래 가격의 경우 평당 60만원에서 80만원대에 거래됐지만 주택의 상태가 무척이나 좋은 곳이었고 오늘 물건의 경우 주택은 매각 제외 상태이므로 토지 가격만 설명을 드려보자면 평당 13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되며 주택까지 여러분이 매수하신다면 추후 매도 시에는 평당 50만원 이상 금액의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평당 금액은 16만원 정도가 되며 한번 유찰된다면 평당 11만원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매각 기일은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현황은 대지만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대지의 면적은 357제곱미터 108평이 되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을 모두 더한 면적의 합은 112.03제곱미터 34평 정도로 추정됩니다. 현재 건축물 대장이 발부되지 않은 주택이며 추후 양성화가 필요합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택은 조적조의 슬라브 지붕, 제시외 건물들은 철파이프조와 판넬조, 함석 지붕과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 승인날은 미상이며 현재 미등기 상태의 건물입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 보시면 매각 중인 토지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고 지목은 대지고 면적은 108평입니다. 만약 주택과 함께 경매로 진행됐다면 2,499만원에 평가될 예정이나 현재 주택은 매각에서 제외되는 바 1,700만원대에 진행 중입니다. 주택이 있었다 하더라도 감정평가 금액이 그리 높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 주변 시세 또한 저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 보시면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신흥리 소재 새말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부정형 토지로서 주변은 완경사지대이나 자체는 등고 평탄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2m에서 3m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참고사항 보시면 최저 매각 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이라 적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현재 성모씨가 전입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고 대항력은 없기에 크게 신경 쓰실 내용은 없습니다. 마을분들과 대화를 통해 알아본 내용 또한 실제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은 들었지만 전입신고일이 2022년으로 말소 기준일보다 늦은 상태에 어떠한 임대차 관계 서류나 권리관계 서류를 제출할 것을 알렸으나 연락이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토지등기부를 보시면 2020년 4월 24일에 점유취득 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으셨고 등기부를 살펴보니 1999년으로 나와 있는데
그전부터 이용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 주택의 건축 연도는 1999년보다 이전일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른 상태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주택을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께선 면밀히 살펴보신 뒤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지만 낙찰 시 청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적당한 금액으로 건물 소유자와 협상을 통해 건물을 매입하시거나 지료를 청구하신 뒤 지료를 받으시는 방법, 그리고 만약 지료가 미납된다면 미납된 지료를 바탕으로 건물을 경매 처리하신 뒤 저렴하게 낙찰받으시면 됩니다. 지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추가적으로 철거 소송까지 함께 진행하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지료는 월 13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보다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